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부동산 프롭테크 네오집스의 어태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사회자님께서 국내에서는 보기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보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해외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캘리포니아 얼바인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요. 10여 년 전에는 저도 이렇게 열심히 세미나 다니면서 글로벌 투자, 해외 투자 많이 알아보고 다녔고요. 운 좋게 이제 미국 회사에 취업을 하면서 저는 이제 취업 이민으로 가족들과 함께 지금 캘리포니아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제가 이제 쉽게 이해하는 미국 부동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특기가 쉬운 거 어렵게 말하기가 제 특기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가장 최대한 쉽게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 서두의 이미지를 화장실 사진을 제가 딱 보내드렸네요. 자, 양쪽에 다른 점 뭐가 있을까요? 컬러 말고요. 자, 뭐가 다르죠? 손잡이의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네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락 기능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보이시죠? 자,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은 미국에 가셔서 이 지역이 괜찮은 지역인가, 안정적인 지역인가, 안전한 지역인가 라고 했을 때 쇼핑몰 혹은 여긴 지금 스타벅스입니다. 동일한 스타벅스지만 지역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락이 있는 곳은 안전한 곳이다 아니다? 네,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락이 있고요. 안전한 곳은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지역에 갔을 때 여기 안전하다라고 하는데 갔는데 락이 있다? 그렇지 못한 곳입니다. 네, 이게 미국이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고 먼 길로 느껴지는 게 여러분들도 눈을 감고 걷고 그리고 새로운 길을 이제 처음 걷게 되면은 항상 멀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네, 그것을 저는 오늘 조금 더 쉽고 이해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저희가 한 몇 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네, 좋다고 생각만 하다가 정말 생각만 하게 된다. 그래서 항상 행동으로 옮기시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미국 부동산 시장이 느낌상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이제 금리를 내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도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4년 반 만에 지금 금리를 내렸는데 다소 안타까운 거는 한 6월이나 7월에 한번 0.25 정도 내려주고 이번에 0.25를 내렸으면은 조금 더 괜찮았을 텐데 아쉽지만 이번에 그나마 0.5 비컷을 한 게 부동산에 약간의 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자, 저희 세금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이것만 보면은 그냥 다 미국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한국에서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세금 때문에 항상 말씀하시죠. 집 살려고 그랬더니 취득세, 집을 팔려고 그랬더니 또 양도세, 집을 보유하고 있어도 이제 보유세. 자, 이제는 내 손에서 떠나서 우리 아들한테 우리 딸한테 물려주려고 그랬더니 또 따라오는 게 증여세. 뭐 세금으로 시작해서 세금으로 끝나는데 미국도 세금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번 비교를 잠깐 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증여상속세 면제가 부모 합산 2,722만 달러. 원화 기준으로 260억 정도가 되겠네요. 네, 부모님이 각자 1,361만 불, 1,361만 불 합쳐서 2,722만 불까지 260억까지 세금이 면제가 됩니다. 미국 오셔야겠죠? 자, 취등록세 없네요. 양도소득세 2연이 가능하대요.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30억이 됐어요. 자, 이제 30억에 팝니다. 한국에서는 제일 먼저 뭐 하죠? 회계사님, 세무사님, 저 양도소득세 계산해 주시고요. 양도소득세 어떻게 돼야 절세할 수 있나요? 미국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이연을 시킬 수 있다 보니까 10억이 30억이 됐다 그러면은 30억보다 같거나 비싼 것을 나는 6개월 이내에 사야지. 자, 그럼 30억을 샀습니다. 그러면은 그 20억에 대해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이 부동산을 팔 때까지 이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리 효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세금을 안 내고 그 돈을 그대로 재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 이게 참 좋은 게 like kind,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하셨다가 처분을 하시고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에서 부동산.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 이민을 준비를 할 때 미국은 이 1030 익스체인지 세법 1031조 양도소득세를 이연을 시킬 수 있다고 하면은 부동산에서 부동산 거래 절벽이 발생하기가 쉽지가 않겠구나. 그럼 미국에서 부동산 해도 한국보다는 훨씬 낫겠구나 라고 생각한 게 바로 이거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동산 부를 축척을 할 때 이 1030 익스체인지 양도소득세 이연을 하면서 자산을 축적을 했고요. 자, 세 번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없네요. 이거는 한국에 1주택을 보유를 하시고 해외에 혹은 미국에 주택 10개를 보유하셔도 1주택자입니다. 근데 미국에 그냥 계신 분들은 미국에서 주택을 1개를 소유하나 2개를 소유하나 10개를 소유하나 중과되는 게 없습니다. 자, 종부세도 없네요. 그럼 미국 뭐 가지고 먹고 살죠? 정부? 제가 이 기사로 나가면 약간 좀 그럴 수는 있는데 선진국일수록 보유세가 높습니다. 후진국일수록 세금적인 측면입니다. 세금적인 측면. 대한민국 선진국입니다. 세금적인 측면에서 후진국일수록 거래세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를 할 때 바로바로 세금을 징수를 해야 되는 거고 선진국일수록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걷어내는. 자, 미국은 재산세, 보유세가 한국에 비해 높습니다. 근데 위의 것을 다 통틀어서 합산을 하면은 절대적으로 미국의 부동산이 차후 상속증여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어디가 더 낮은지 눈으로 좀 보실 수가 있나요? 이 재산세도 보유세가 높다라고 했지만 미국의 50개 주가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곳은 0.32%부터 2.23%까지 다양하게 있고요. 맵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짙은 곳이 보유세인 재산세가 높은 곳이고요. 그리고 옅은 곳이 재산세가 낮은 곳들. 근데 재산세가 높다고 나쁘고 재산세가 낮다고 좋냐? 꼭 그런 건 아니죠. 왜냐면은 항상 좋은 것과 나쁜 것은 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재산세가 낮아야 사람들이 많이 올 거잖아요. 재산세가 이렇게 높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오니까 높은 거예요. 그래서 단지 재산세가 높다 낮다 가지고 이 지역이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이제 세미나 할 때 가장 이제 부끄러운 시간, 제 소개. 열심히 미국 부동산을 여러 곳에 전달을 드리려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다. 그런데 뛰어다니기가 살짝 귀찮을 때는 우리 플랫폼에 데이터가 있으니 와서 보세요라고 해서 그 귀차니즘을 저희 이제 플랫폼에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네오집스라는 회사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끝나시고 구글 네이버에 네오집스 들어오시면은 거기에 이제 학군 정보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경매 정보 등등등 좋은 정보들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저희는 이제 미국 전역을 커버하지 못합니다. 저희의 역량이 아직 그렇게는 못 되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부동산 거래 중에 48%를 차지하는 캘리포니아, 그리고 텍사스, 조지아, 뉴저지, 뉴욕 이렇게 5개 주를 저희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5개 주도 저희가 다 커버하기는 벅차요. 하지만 이곳 중에서도 핵심적인 지역들이 있습니다. 아마 부동산 투자를 하시려고 오신 분들은 그래서 텍사스에 어디가 좋나요? 그래서 애틀란타 막 말을 하네요. 조지아에 어디가 좋나요? 뉴저지에 어디가 좋나요? 콕콕 찍어주기를 또 이렇게 원하시더라고요. 이따 뭐 박수와 환호가 나오면은 제가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 역사 그리고
현황 한번 볼게요. 역사를 알아야 현재를 알 수 있고 현재를 알아야 미래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의 경기가 어떤 상태인지 그거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소제목을 드디어 금리 인하라고 달아놨습니다. 드디어 금리 인하했어요. 네, 너무도 길고 긴 시간. 코비드 19이라는 게 정말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도 몰랐고 어느 정도의 여파를 줄지도 몰랐고, 근데 그때 가장 기뻤던 사람들은 금리가, 모기지 금리가 역대 최저치여가지고 부동산 구입했던 분들한테는 정말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반면에 그 이후부터 금리가 쭉 올라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네, 기준금리 5.25에서 5.5, 드디어 이제 0.5%포인트를 내렸습니다. 근데 연말까지 지금 0.5%포인트를 더 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2026년까지는 지금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년 반 만에 금리는 내렸지만 이미 조금 발 빠르신 분들은 작년 초부터 미국 부동산을 하나 둘 사기 시작하셨어요. 왜 그러냐? 수요와 공급은 둘째치고 금리를 봤을 때 금리가 너무 높다. 단기간에 너무 올랐다. 이제는 누가 보더라도 최소 어깨까지는 올라왔으니까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니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되죠? 네, 올라간다라고 크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따 지역 말씀드린다니까요. 자, 금리가 내려가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 금리가 내려가기 전에 나는 지금 미리 부동산을 투자를 해놔야지. 맞죠? 네. 자, 모기지 금리는 30년 고정금리가 7% 중반까지도 갔습니다. 근데 내려가봤자 4% 초중반 갈 거예요. 단기간에. 근데 단기간도 뭐 내년 하반기지 뭐 내년 상반기에 그렇게 가진 않을 거예요. 그럼 기껏해야 한 3% 내외. 근데 부동산 가격은 그렇게 금리가 내려가면은 10에서 20%는 쭉 올라갑니다. 근데 모기지는 통상 50% 내외에서 받으시죠. 근데 집값은 집값 전체에 대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금리가 내려가는 걸 기대하는 것보다 지금 사서 대환대출을 받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왜 0.5%포인트였냐? 인플레이션은 제롬 파월 의장 계속 얘기하는 게, 자, 인플레이션 2%. 자, 얼추 잡았습니다. 근데 못 잡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자, CPI의 푸드 가격, 가스 가격, 그리고 주거비. 이번에도 금리 내리면서 인플레이션 알겠어요. 근데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건데, 근데 이미 작년부터 미국 부동산 가격은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도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거 금리 지금 이렇게 내리는 게 맞나요? 부동산만 봤을 때. 제롬 파월 의장이 대답을 아예 안 했어요. 네. 뭐냐? 우리는 미국 부동산을 가격을 잡기 위해서 금리 정책을 쓰지 않겠다를 대변해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처럼 장관님이 바뀌시고, 네, 또 이제 금리, LTV, DTI, 미국의 기사를 보시면은 부동산 하나 잡겠다고 정책이 나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부동산과 미국 부동산에 대한 앞으로의 예측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미국 부동산이 훨씬 쉬워요. 한국에 비해서. 왜냐하면은 변수가 훨씬 더 적기 때문에. 딱 두 가지만 보면은 거의 한 80% 이상은 맞출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의 수요와 공급, 네, 그리고 금리. 수요와 공급은 장기적인 그래프가 우상향이 될 거냐 우하향이 될 거냐, 금리는 단기적으로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이 두 개만 보시더라도 미국 부동산 여러분들도 쉽게 전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추세 보면은 계속 우하향. 그래서 2026년 말까지 2.25에서 2.50으로 지금 예측을 하다 보니
누가 보더라도 지금 내려갈 것 같으니 이제 눈치를 보곤 있지만 그래 금리 더 내려가면은 그때 나 대환 대출하자. 그러니 지금 부동산 하나 둘씩 나오면은 매입을 하자라는 추세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눈치는 보고 있습니다. 자, 향후 모기지 금리 같은 경우는 뭐 내려갈 거라고 여러분들도 다 예측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제가 빨간색 원으로 표시하는 걸 보면은 이때 기준금리 동결만 있었지 인하가 없었습니다. 근데 모기지 금리는 이미 선반영을 해가지고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은행들도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을 안 사겠죠. 근데 은행은 예대 마진 CD 금리가 5에서 5.5%인데 대출이 나가야지 CD에 대한 이자를 줄 거잖아요. 근데 대출이 없으면은 은행이 마이너스가 생기니 가상금리를 낮춰가지고 모기지 금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금리 동결 상황에서도. 근데 이제 기준금리 내려가고 미국의 모기지 금리는 기준금리 연동이 아니라 10년짜리 국고채 금리에 연동이 됩니다. 근데 또 10년짜리 국고채 금리는 기준금리하고 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기준금리, 10년 국고채, 모기지 금리 떨어질 거예요. 그럼 모기지 금리가 떨어진다. 이게 지금 미국의 현재 상황입니다. 저희가 학교 때 열심히 배웠던 게 있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은 부동산 가격은 올라간다. 금리가 올라가면은 연체율은 올라간다. 다 저희 배웠잖아요. 근데 미국은 굉장히 특이한 시장이에요. 자, 제가 지금 그래프 10년짜리 국고채 파란색, 그 다음에 위에가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금리죠. 30년 고정금리. 미국의 90%는 대부분 다 30년 고정금리입니다. 나머지는요 20년이고요. 나머지는 15년 고정금리. 정말 소수가 변동금리를 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변동금리든 고정금리든 만들어 놓고 고객이 선택을 해야지 왜 한국의 30년 고정금리, 20년 고정금리, 15년 고정금리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세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보면은 10년 국고채하고 모기지 금리하고 쭉쭉 같이 가고 있고요. 자, 실업률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해가지고 아까 0.5%포인트를 내렸습니다. 이게 6월 아까 7월 한 번만 내렸으면은 연말에 실업률 고민 안 했어도 됐어요. 일부러 금리를 계속 높여서 유지를 했던 게 리세션, 인위적인 리세션을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잡겠다라고 한 건데 제가 이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때 정말 보기 드물죠. 실업률이 갑자기 치솟았습니다. 제가 이때 막 이거 허수예요. 믿지 마세요. 여기에 휘둘리지 마세요. 이야기를 한 근거는 뭐였냐면요. 미국의 이제 3D 업종에서 캐시 잡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때 이제 실업 급여를 이제 받게 되면은 정부에서 이제 서포트를 해줬으니까요. 내가 일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일을 안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게 저한테 돈을 더 많이 받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오케이 나 일 안 해. 그러니까 실업률이 쫙 올라갔다가 그냥 시간 조금 지나가지고 정부에서 우리는 이제 서포트 못 해줘. 그러니까 알아서 다 일을 하러 가니까 실업률이 정리가 됐습니다. 이분들은 아쉽게도 미국 부동산을 구매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는 안 좋지만 이분들은 허수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에 크게 좌지우지 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좀 말씀드렸고요. 다만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가는 추세. 그래서 연말까지 지금 실업률 4.4%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잡겠다라고 해가지고 금리
예, 이번에 0.5 내린 거고요. 자, 방금 저희 이제 연체율 얘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재밌는 시장이에요, 미국이. 자, 기준금리 올린 거 미국에서 올렸습니다. 덩달아서 올린 거 한국, 덩달아서 올린 거 캐나다, 덩달아서 올린 거 호주, 덩달아서 올린 거 뉴질랜드 등등등. 그런데 미국만 연체율이, 자, 금리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도 연체율이 어떻게 됐어요? 내려갔네요, 오히려. 네, 미국만. 나머지 국가들 어떻게 됐을까요? 변동금리니까, 기준금리 올라가니까, 모기지 금리들 다 올라가니까 연체율도 올라가서 안 좋은 상황이죠. 자, 그럼 미국 왜 금리가 급등을 했는데도 연체율이 낮아졌냐? 바로 대환대출, 네, 리파이낸싱이 한국보다 더 수월합니다. 수월해요. 뭐냐면은 제가 지금 금리가 좀 낮아질 것 같아요. 근데 낮아질 것 같지만 더 낮아지면은 사람들이 집을 살 거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모기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나 조금 있으면은 대환대출 할 거니까 지금 금리 조금 더 높이더라도 대환대출 할 때 프리페이먼트 페널티, 조기 상환 수수료 없는 걸로 해주겠니? 그런 상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고객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환대출을 할 때쯤 되면 은행에서, 자, 우리 은행에서 하면은 조기 상환 수수료 동일한 곳에 하면은 우리가 웨이브 시켜줄게, 안 받을게. 이런 은행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좀 리파이낸싱을 미국에서는 조금 더 수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 금리가 이때가 정말 낮았어요. 네, 30년 고정금리가 정말 이때, 이건 평균인데 낮게 준 곳은 2.5%, 15년 고정금리 1.5%. 그러면은 이분들은 2021년에 받았다. 그러면 앞으로 15년, 20년, 30년 동안은 금리가 10%를 찍던 20%를 찍던 본인은 고정금리로 15년, 20년, 30년을 받았으니까 연체율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전혀 안 주죠. 오히려 이 앞전에서 높은 금리로 받아서 대출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때 전부 다 대환대출을 해서 연체율이 낮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부동산 가격 너무 올랐어. 그러면 이제 또 예전처럼 이제 서브프라임처럼 뭔가 좀 샥이 오는 시그널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연체율이 너무 안정적이에요. 네, 연체율조차 지금 소폭 올라가긴 했는데 정말 이슈를 못 줄 만한, 비교되시죠, 바로? 네, 비교되시죠? 이 시절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없었다, 그냥 여기에서 그대로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연체율 좀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이때 대환대출 때문에 미국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지금 안정적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려하는 게 있습니다. 주식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게 거래량이 많은 것들 항상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미국에 지금 거래량이 아직 받쳐주질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금리가 조금 내려가면은 사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을 텐데 매도 물량이 아직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도자들은 왜 아직 물량을 안 내놓고 있느냐? 금리가 높을 때는 사람들이 집을 안 사려고 할 테니까 높은 값을 못 받을 테고, 금리가 내려가면은 바이어들, 매수자들이 많아질 테니 그때는 집값을 조금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매도자들이 조금 기다리고 있어요. 금리 조금 더 낮아져서 매수자들이 더 많아지면은 나는 조금 더 비싼 가격에 팔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걸 팔더라도 금리가 조금 더 낮아지면은 나는 조금 더 낮은 금리로 집을 살 수가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볼까? 연말에 한 번 더 0.5 내린다고 하니까 기다려 볼까? 어차피 내년에도 내릴 거고 내년 초도 내릴 거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볼까? 미국에서 집 사기 가장 좋은 때는요, 아이러니하게 매수자, 우위의 시장은 계절적으로 땡스기빙부터 11월 말부터 2월 초까지입니다.
이때는 매도 물량 매수자라고 했을 때 매수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매도자들이 우위가 아니라 매수자들이 우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땡스기빙 이 시기에 이렇게 저희 집을 방문해 주셔서 집을 사려고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사주시죠. 가격 네고시에이션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항상 연말에 보면은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미국 부동산 이젠 꺾였다. 이제는 불황기에 접어든다. 자, 하락폭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때는 사람들이 집을 보러 안 다닌다니까요. 근데 내년 3월이 되면 또 기사가 나옵니다. 미국 부동산 이제 폭등기 진입. 이제부터 가격 올라갈 것인가. 그러다가 또 11월 말이 되면 또 같은 기사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이 땡스기빙 때부터 2월 초까지가 매수자들한테는 훨씬 더 좋은 시기. 근데 올해는 금리가 내렸기 때문에 아마 그 시장이 조금 더 바뀔 것 같아요. 조금은. 제가 미국에서는 부동산 예측이 조금 더 수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실 때 자, 이거 꼭 보세요. 네. 이 맵 지도 뭐 다른 데서는 보시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 회사에서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게 되게 간단한 화살표 같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인구가 이동한다. 빠져나가는 곳이 있고 몰리는 곳이 있겠죠.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몰리는 곳이 올라가겠죠. 그럼 저희는 이 화살표를 따라가다 보면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곳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서쪽부터 가겠습니다. 서쪽에서는 북에서 남으로 우선 내려가고 있습니다. 북에서 남으로. 자, 왜 북에서 남으로 내려가냐? 시애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캘리포니아만 보더라도 샌호세, 네, 이 지역 보면은 팔로알토, IT 기반의 회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샐러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주거비도 상당히 높고요. 생활비도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샐러리로 커버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을 바꿔놓은 게 코비드 19 재택근무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근데 지금도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요. 구글, 애플조차도 다시 출근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온라인으로 재택근무하는 것보다 리모트로 하는 것보다 오프라인으로 바로 옆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쓰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급 인력들을 또 이제 본인 회사들로 이제 모셔와야 되다 보니까 야, 너희 출근 안 했던 대로 그냥 출근하지 마. 우리 회사 오면은 그냥 평생 리모트로 근무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는 IT 회사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동일한 타임존에서는 시차가 없으니까 옮기더라도 똑같은 시간대 근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애틀, 샌호세, 팔로알토 나는 차라리 이 샐러리 받고 밑에 내려가가지고 렌트비 조금 더 저렴한 곳, 집값 조금 더 저렴한 곳 가가지고 생활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옮기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에서 남으로 오렌지 카운티, LA, 샌디에고가 집값 렌트비가 낮은 지역 아니거든요. 근데 항상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가격이 남쪽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서에서 동으로 자, 텍사스 지역에 지금 또 아주 핫한 곳들이 몇 곳이 있죠. 네. 삼성, 테슬라 어디에 있죠 지금? 어디에 지금 제조업 시설? 오스틴. 네. 그리고 또 집값이 저렴하고 생활비가 저렴한 또 인기 있는 곳이 있죠. 또 댈러스 지역. 네. 댈러스 지역은 뭐 날씨가 덥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집값, 네, 생활비 때문에 많이 이제 옮겨가는 곳이고 특히 이제 오스틴 지역 같은 경우는 제조업 시설이 들어감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테슬라, 삼성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2차, 3차, 4차 벤더들 갈 수밖에 없었고요. 자, 요 제조업이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동쪽 설명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서쪽처럼 동쪽도 북에서 남으로 가네요. 북에서 남으로. 네, 북에서 남으로. 근데 가고 있는 화살표가 어디를 가리키죠? 조지아하고 플로리다. 지금 플로리다는 허리케인 때문에 지금 조금 이제 이슈가 있긴 한데, 제가 이제 미국 가면은 바로 이제 이 플로리다 지역 관련해 가지고 저희도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놓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플로리다 지역, 조지아 지역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지아 지역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조지아가 굉장히 큰데 한인 기업들만 하더라도, 네, 여기도 삼성, 현대, 그리고 SK 배터리랑 포드, 조인트벤처, 그리고 하나 큐셀 등등, 또 거기도 똑같이 2차, 3차, 4차 벤더들 어디로 모이냐면요, 이제 조지아에서 중간에서 북쪽이 이제 애틀란타 지역입니다. 네,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스와니, 둘루스, 존스크릭 이 지역으로 계속 북동쪽으로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이제 주거 시설들, 상업 시설들이 많이 모이고 있고요. 제조업들이 있다 보니까 매뉴팩처링하고 그리고 창고, 웨어하우스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제조업에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떠나가는 곳들은 IT 회사들이 많은 곳들은 떠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몰리는 곳들은 제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조업, 재택근무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제조업인데 재택근무 하라는 거는 퇴사라는 거죠. 없어요. 그래서 제조업 기반이 모이는 곳들은 수요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어디에서 먹고 생활하고 합니까? 그 근처잖아요. 그 근처에 상업용 시설들 계속 들어오고 짓고 있는 이유가 제조업 기반이 몰리는 곳들. 그래서 지금 이제 오스틴 지역, 애틀란타 지역 너무 좋은 지역들이고요. 네, 당분간은 우선은 이제 공장들, 웨어하우스들 먼저 들어갈 거고, 주재원, 현지 채용 해가지고 인력들은 계속, 그리고 그 벤더들 계속 인력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계속 몰릴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들 유심히 봐주시면 좋고요. 자, 텍사스 지역에서 반대로 또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지역이 있어요. 예. 아니,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라고 했는데 이 지역에서 또 빠져나가요. 조지아 지역도 아니 사람들이 몰린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또 빠져나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도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기존에 거주하셨던 분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니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오히려 풍선 효과로 여기에서 이렇게 근처로 이제 빠져나가시고요. 조지아에서도 테네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쪽쪽쪽. 플로리다는 가격이 조금 있다 보니까 요 북쪽으로 그리고 서쪽으로 이렇게 조금씩 옮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세에 영향을 주는 거는 아까 제조업들이기 때문에 요 두 곳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서서히 막 이제 집도 찍어드리고 지역도 더 찍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보셔야 될 때 한국에서 부동산 보는 거와 미국에서 부동산 보는 게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네, 사람들의 보는 눈은 거의 비슷합니다. 사람들의 몰리는 곳도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모르고 있을 뿐이지 보는 눈은 비슷합니다. 자, 제가 뭐라고 썼죠? 학군 불패. 네, 학군 좋은 곳은 어쩔 수가 없어요. 데이터에 따르면은 학군 좋은 곳이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서 집값이 2.4배가 비싸고요. 임대 수요가 30%가 높습니다. 임대 수요가 높다라는 것은 임차인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렌트비를 올릴 수가 있고요. 렌트비를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은 집값을 또 올릴 수 있다라는 거랑 직결이 되는 거죠. 그럼 학군 좋은 곳들 어디가 있을까? 자, 여기서 이제 돌발 퀴즈 하나. 자, 학군을 볼 때 제가 이 뒷장에 초등학교를 담았을까요? 중학교를 담았을까요? 고등학교를 담았을까요? 대학교를 담았을까요?
네, 제가 물론 이제 대답을 기대하고 질문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질문 한번 하면은 그래도 뭔가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자, 어디요? 아, 고등학교. 혹시 또 다른 의견? 대학교, 초등학교. 그래도 학교는 유치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없나요? 네? 프리스쿨부터? 자, 어디로 해놨죠? 퍼블릭 하이스쿨, 공립 고등학교로 찍어놨습니다. 공립 고등학교. 고등학교 좋으면요, 중학교가 좋을 수밖에 없고요. 중학교가 좋으면은 초등학교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에 초등학교가 20개다. 그러면은 중학교가 한 7, 8개로 줄어들 거고요. 또 중학교가 7, 8개다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는 고등학교가 2, 3개로 좁혀지겠죠. 네, 점점 피라미드식으로. 미국에서 나 부동산 좀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그게 가장 고민하세요. 어느 지역, 어디에. 캘리포니아 보신다라 그러면은 1위 트로이 하이스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해서 20곳 중에 하나 보시면 됩니다. 나는 뉴욕 쪽 보고 있는데 뉴욕 클릭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조지아, 텍사스, 뉴저지 보시면은 저희가 캘리포니아는 크기 때문에 탑 20, 나머지는 탑 10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딱 보면은 놀스우드 하이스쿨이네. 그러면 놀스우드 하이스쿨에 보낼 수 있는 바운더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집들의 리스트들이 보기 좋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거 만드느라 저희 직원분들 굉장히 고생하십니다. 이 데이터들 항상 업데이트 시키고, 데이터 사용료가 미국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걸 또 저희가 또 큐레이션도 또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정보들 좀 쉽게 보실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 놨고요. 자, 이 지역은 이제 애틀란타, 알파레타라고 하는 지역인데, 애틀란타가 집값이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가격 봤더니 애틀란타의 평균 집값은 43만 불입니다. 평균 43만 불. 근데 학군 좋은 곳들 딱 보면은 애틀란타인데 37만, 거의 38만 불 평균에 준하죠. 230만 불, 3베드인데. 그래서 이 지역 보면은 뭐 230만 불, 뭐 120만 불, 120만 불. 이 알파레타 지역 같은 경우는 서쪽에 좋은 집들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이 가격대들이 있고요. 평균적으로는 아까 43만 불대다 보니까 이 금액대에 맞춰서 학군 좋은 곳들 선택하시면은 최소 중간 이상의 투자 효과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상업용 부동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정말 다른 것보다 학군 위주로 보시면은 굉장히 수월하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군 중에서도 제가 하이스쿨 위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한테 또 물어봐요. 에릭, 나 그러면 이제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하고 싶은데 얼마부터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해야 돼? 그리고 어느 지역에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해야 돼? 라고 이제 문의를 주십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께서 딱 이거부터 명확히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나는 인컴 게인을 더 중시할 것인지 아니면은 캐피탈 게인을 더 중시할 것인지. 자, 강남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인컴 게인이에요, 캐피탈 게인이에요? 자, 지방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인컴이에요, 캐피탈이에요? 자, 미국도 동일할까요, 안 그럴까요? 미국도 지역적으로, 지역별로 어느 지역은 인컴 게인 보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어느 지역은 캐피탈 게인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저한테 조용히 와서 물어보세요. 자, 나는 친하니까 나는 인컴 게인도 좋고 캐피탈 게인도 좋은 곳 좀 찾아줘. 네, 그런 곳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다. 뭐 뉴욕, 뭐 얼바인, 뭐 LA, 시애틀 그런 곳들은 대부분 다 이쪽에 이제는 택한다고 보셔야 돼요. 네, 인컴 게인으로 접근하시면은 수익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네, 그럼 그렇지 않은 지역은 이제 그래도 수익률이 조금 좋은 곳들. 하지만 매각했을 때는 좀 매각 차익을 쉽게 보시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본인의 성향이 인컴 게인인지 캐피탈 게인인지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매물 봤을 때는 투자하신다. 오른쪽, 왼쪽. 네.
왜냐? 스타벅스니까. 그쵸? 네, 스타벅스 드라이브 트루. 오른쪽은 네, 테넌트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로컬 테넌트입니다. 그럼 이제 숫자가 나오게 되면은 살짝 고민을 하세요. 오른쪽 거는 100만 불인데 수익률이 9.63. 이 수익률은 프로퍼티 텍스, 메인테넌스, 인슈런스 다 빼고 네, 넷인컴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100만 불인데 수익률이 9.63. 옆에 스타벅스는 550만 불에 수익률이 4%. 자, 아까 대부분 이제 왼쪽 스타벅스를 하셨는데 지금 오른쪽으로 여러분들 입장에서 자, 스타벅스가 아닌 왼쪽으로 좀 마음이 바뀌신 분이 계시나요? 이게 조금 약간 극단적으로 제가 예시를 드렸지만 이 수익률이 한 5%, 6%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캐피탈 게인이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인컴 게인 쪽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이죠. 안정적이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 스타벅스 임차인으로 두고 있는데 렌트비 못 받았다 들어보신 분 안 계시잖아요. 네, 다 지금 넣고 싶어 하시고. 게다가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뭐 지금 이제 고정으로 렌트비 주는 곳은 거의 없고 다 수수료 매장. 그것도 20% 초반에서 이제는 10% 초반대로 점점 또 낮아지고 있죠. 미국에서는 근데 이 스타벅스조차도 여기 보시면은 NNN이라 그래가지고 트리플넷, 재산세, 프로퍼티 텍스, 그리고 인슈런스, 메인테넌스 이거를 전부 누가 내냐? 임차인이. 근데 저희 아까 제일 처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제일 처음. 화장실 사진 말고요. 그 다음 장. 좋은 게 좋다 말고 그 다음 장. 아니군요. 그 앞장. 여기에서 보시면은 스타벅스 저희가 아까 재산세를 얘기를 할 때 미국은 취등록세 없고 양도세 없고 상속 증여세 면제 구간 높고 쭉쭉 했는데 단점이 뭐라 그랬죠 제가? 보유세, 재산세. 그게 미국 부동산의 제일 큰 장점이자 유일한 단점이에요. 근데 재산세 누가 낸다고요? 임차인 스타벅스가 낸대요. 왜 스타벅스가 재산세를 낼까요? 스타벅스인데. 근데 스타벅스만 이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인앤아웃, 맥도널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체이스뱅크, 세븐일레븐 한번 내가 이름은 들어봤다라고 하는 우량한 테넌트들은 전부 재산세를 본인들이 냅니다. 미국에서는. 메인테넌스도 본인들이 해요. 자, 제가 스타벅스 갔는데 커피를 마시는데 위에서 물이 새요.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건물주 욕을 하나요? 스타벅스 욕을 하나요? 건물주가 누군지도 몰라요. 스타벅스 이런 것 좀. 자, 스타벅스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거 메인테넌스 좀 해줘. 제때 안 해주니까 우리 고객들한테 클레임 들어오잖아. 해줄게. 자, 미룬다. 그러면은 클레임 받는 거는 스타벅스예요. 그래서 자, 우리 이거 우리가 할게. 메인테넌스 우리가 할게. 그 조건으로 우리 렌트 계약하자. 이해가 되나요? 자, 인슈런스 사고가 났어요. 뭐 고객들 왔다 갔다 하다 뭐 이렇게 사고가 났다. 클레임하고 진행하는 것들 누가 해야지 속도가 더 빠를까요? 임차인들. 그리고 스타벅스 등 아까 좋은 테넌트 분들이 계신 곳들은 나만 들어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 지역들은 다들 들어가고 싶어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권이기 때문에 전부 다 동일한 조건, 재산세 낼게, 메인테넌스 할게, 인슈런스 낼게 하는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한국에서는 스타벅스가 굉장히 우량한 테넌트,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냥 우량한 테넌트 중에 하나. 스타벅스가 안 들어온다? 그럼 또 다른 테넌트가 들어갈 수가 있죠. 또 다른 테넌트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유일한 단점인 재산세조차도 미국에서는 테넌트가 내주는 계약들이 있습니다. 그 예로 혹시 미국에서 보신 분, 이게 뭘까요? 뭐 하는 곳일까요? 이거 절구통 뭐 이렇게 째는 거 아닙니다. 네, 약 조제, 네, 드럭스토어, 약국 체인점인데 CVS, 라이트에이드, 월그린스, 네, 3대 미국 약국 체인점입니다. 나스닥에 다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시면은 굉장히 이제 쉽게 보실 수 있는데 약국이 약만 파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이제 잡화 그로서리도 일부 판매를 합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약국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퍼밋 받고 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롱텀하게 계약을 맺어요. 한국에서 상업용 부동산 계약 맺으면 한 몇 년 맺죠? 몇 년 맺죠? 이렇게 하다가 왜 대답을 안 하죠? 네, 5년, 10년 맺죠. 근데 제가 되게 롱텀하게 맺는다고 그랬어요. 롱텀하게. 자, 얼마나 롱텀할지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이걸 딱 봤더니 재산세도 없는데 가격대가 여기는 아까 좀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700만 불. 근데 캡레이시 8%. 그럼 1년에 렌트비가 56만 5천 불. 물론 가격대가 200만 불 때도 있고요. 300만 불 때도 있고요. 400만 불 때도 있고요. 1000만 불 넘는 것도 있고요. 그건 지역마다 전부 다 저희가 이제 소팅을 해서 드리긴 하는데 한국에서 우량한 테넌트가 약 한 80억의 수익률이 8% 나오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못 찾겠는데요. 나스닥에 상장된 임차인이 게다가 임대차 기간도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부동산이에요. 자, 시작을 볼게요. 렌트 시작. 이 월그린스가 렌트 시작한 게 2010년 3월 8일에 들어와서 언제죠? 네, 2085년이면은 제 나이가 모르겠네요. 자, 근데 본계약은 2010년부터 2035년까지. 그러면은 몇 년 계약이죠? 25년 계약. 게다가 옵션 계약 해서 지금 2085년까지 50년이 옵션 계약이네요. 딱 보면은 매년 5년마다 네, 이 테넌트가 옵션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나 있을게 없을게. 근데 약국 같은 경우는 한번 들어오면은 옮기기가 아까 쉽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최대한 롱텀하게 리스 계약을 맺고 시작을 합니다. 본 계약 25년에 옵션 계약 50년. 정말 이게 내 부동산인지 임차인의 부동산인지. 장점은 중간에 테넌트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질 않고 안정적으로 캐시카우가 꾸준히 발생을 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 이런 곳 재개발, 재건축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이미 계약을 맺어놨잖아요. 내보내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 같은 경우는 그냥 꾸준하게 8% 수익 보시면서 안정적으로 속 안 썩이고 네,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들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뭘 안 해. 네, 여기는 이제 버거킹도 있고 월그린스도 있고 쭉쭉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은 미국에서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계약 자체로 임대인, 매수자, 그러니까 소유자한테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이제 좀 제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제 올림픽 한참 보셨잖아요. 파리 올림픽. 이 다음 올림픽이 어디에서 열리는지 아시나요? 네, LA입니다. LA에서 열려가지고 LA가 지금 많이 안 좋아요. 많이 아파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요. 샌프란시스코도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요. 왜냐면은 홈리스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다운타운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범죄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그 지역을 또 기피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바라는 거는 LA 올림픽 열리기 전에 빨리 개선이 돼가지고 조금 더 깔끔한 동네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올림픽이 끝나면은 항상 하는 게 패럴림픽 아시죠? 여러분들이 아마 눈을 감고 한 얼마나 걸으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한 몇 걸음 걸으시면은 내 앞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되게 두려움에 쌓여 있으실 거고요. 하물며 눈을 감은 상태로 뛴다? 이건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보면은 이 가이드 러너가 옆에서 보폭에 맞춰서 띄워줍니다. 근데 선수보다 한 보폭 이상을 더 뛰어나가면 안 돼요. 동일하게 맞춰서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뭘 잡고 있죠 지금? 네, 트러스트 스트링. 근데 이것도 탄력성이 있으면 안 돼요. 너무 탄력성이 있으면 앞에 먼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룰을 지키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같이 나간다라고 하면은 서로 수월하게 나갈 수가 있겠죠. 네오집스 제가 이제 해드릴 수 있는 역할은 어쩔 때는 저희가 가이드 러너 역할로 옆에서 띄워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좋은 가이드 러너를 소개시켜드리면서 저희는 그 중간에서 트러스트 스트링 역할을 하고 싶은 게 저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네오집스 저는 이제 또 10월 13일이 되면은 이제 저희 아들 보고 싶어서 또 저는 이제 얼바인 가야 돼요. 네, 가야 되고 저는 가지만 이제 유튜브로 저희가 많이 지금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부동산 360 다 구독하셨죠? 네, 그 360 구독하신 분들 덩달아서 네오집스도 같이 구독해 주시면은 오늘은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얼바인인데 시세 100만 불인데 12만 불짜리 사셔야 돼요? 안 사셔야 돼요? 이걸 고민하세요 지금? 이걸 고민하신다고요? 네, 미국 경매, 경매 시장도 제가 좀 다루고 있고요. 뭐 전망도 하고 있고 미국의 비즈니스. 얼마 전에는 스쿨푸드, 이상윤 대표 창업자죠. 미국에서 대차게 망한 스토리를 저희 유튜브에 와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대차게 망했어요. 정말 대차게. 상표권 등록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래서 미국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 미국에서 발생하는 이야기들 제가 비즈니스, 경매 아니면은 부동산 쪽 해가지고 다루고 있으니까요. 네오집스에서 봐주시면 되고요. 네, 저는 이제 10월 13일까지 미국에 있으니까 이제 미국 부동산 궁금하시다. 아니면은 그냥 제가 궁금하다. 미국 날씨가 궁금하다 하물며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제가 뭐 최소한 날씨라도 알려드릴 테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네, 스캔하시면은 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유튜브 나올 테니까 구독해 주시고 네오집스 널리 알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